양아치들이 친구들 앞에서 셔츠를 찢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코를 부러뜨렸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운동장에 아침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박서연은 10분 동안 세 번째로 헐렁한 스웨터를 고쳐 입었다. 그녀의 가냘픈 몸매는 옷감 속에 파묻히는 듯했고 짙은 머리카락은 각진 얼굴 주위로 장막처럼 드리워져 세상과의 장벽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돌멩이 주위의 물처럼 그녀 주위를 흘러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지난 학기 오리건에서 전학 온 이후 그녀가 무시하는 법을 배운 끊임없는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낡은 배낭끈을 더욱 꽉 쥐고 본관 건물로 향했고 그녀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투명인간이 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생각하며 유령처럼 복도를 지나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멜로디컬한 어조로 말했다. 대나무처럼 서연아, 부러지지 않도록 휘어지거라. 그 지혜는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특히 체육관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레터맨 재킷 무늬를 발견했을 때 그랬다. 어라, 누가 오셨나? 몇 주 동안 그녀의 꿈을 괴롭혀 온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은 늘 그렇듯 일행과 함께 서 있었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는 형광등을 받았다. 180cm의 키의 축구로 다져진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옅은 푸른 눈은 잔인한 빛을 띠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것을 또 다른 고통의 날의 전조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들이 서 있었다. 김민주는 붉은 머리와 죽은 개 투성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는 친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비웃음은 그의 그림자만큼이나 익숙해졌다. 그리고 구릿빛 피부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이승연은 매일 반복되는 모욕적인 의식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넘볼 수 없는 엘리트였고 그들의 지위는 챔피언십 트로피와 마을의 사회구조 깊숙이 뻗어있는 가족 관계에 의해 보호받았다. 어이, 해골소녀. 태주는 누군가가 그녀의 얇은 몸매에서 쇄골이 약간 튀어나온 것을 알아차린 후 어쩌다 붙게 된 별명을 사용하며 소리쳤다. 오늘 뭐 좀 먹었냐? 아니면 아직도 공기와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냐? 모여든 작은 무리가 웃었고 서연은 익숙한 수치심이 뺨을 타고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여 그들을 지나치려고 했지만 민주는 능숙하게 옆으로 비켜서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디 그렇게 빨리 가시나? 민준의 목소리는 가짜 친절함으로 가득 차 서연의 배를 움츠리게 했다. 우리는 단지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샌드위치라도 줄까? 괜찮아요. 서연은 복도의 주변 소음보다 간신히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지나치려고 했지만 승현이 움직여 그녀의 다른 쪽을 막아 악의적인 미소의 반원 안에 그녀를 가두었다. 괜찮아? 태주는 가짜 놀라움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반복했다. 너를 봐. 거의 투명하잖아. 내가 한 손으로 너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시범을 보이려는 듯 손을 뻗었고 서연은 뒤로 움찔하며 뒤에 있는 사물함에 부딪혔다. 금속성 쨍그랑 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고 익숙한 광경을 감지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혜수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갔고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울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똑바로 앞을 향했다. 대부분의 교직원들처럼 그녀는 학생들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해 선택적 맹인이 되는 기술을 터득했다. 제발요. 서연은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저는 그냥 수업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수업에 가고 싶다고. 승현은 높은 목소리로 흉내내며 늘어나는 청중으로부터 또 다른 웃음소리를 자아냈다. 무슨 수업? 고급 사라지기. 서연의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진정한 힘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 싸워야 할 때와 견뎌야 할 때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의 미묘한 균형을 이해했다. 잘못된 행동 하나, 통제력을 잃는 순간 하나로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괴롭힘은 항상 그랬듯이 행정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킬 선을 넘지 않으면서 모욕감을 주도록 계산된 잔인함으로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종이를 밟고 그녀의 외모,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추정되는 부적절함에 대해 끊임없이 논평을 유지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서연은 침묵을 지키며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배처럼 하루를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평소의 안식처로 물러났다. 참고 도서가 그녀와 세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장벽을 만드는 도서관 구석진 곳이었다. 사서인 박철수 선생님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몇 안 되는 어른 중 한 명이었고 때때로 친절한 말이나 책 추천을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조차도 그의 부드러운 존재가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은 무게를 덜어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포틀랜드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를 스크롤했고 각 알림은 그녀가 남겨둔 삶을 상기시켜 주었다. 사진들은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 농담에 웃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멀리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경험들을 보여주었다. 고립감은 완전하게 느껴졌고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추방의 완벽한 폭풍이었다. 신뢰합니다. 목소리가 그녀의 침울함을 방해했다. 서연은 따뜻한 갈색 눈과 헝클어진 똥머리로 묶은 곱슬거리는 젓갈색 머리를 가진 소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고급 화학 수업에서 그녀를 알아봤지만 직접적으로는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저는 김지수예요. 앉아도 될까요? 서연은 요청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평범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점심을 꺼내며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봤어요. 지수는 샌드위치를 풀며 조용히 말했다. 그 녀석들은 정말 멍청이들이에요. 당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안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친절함은 서연의 신중하게 구축된 방어선을 거의 뚫을 뻔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해서는 안 돼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말해볼 생각은 해봤어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 말을 흐렸다. 지수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의 우정은 생명줄이 되었다. 그들은 화학 수업에서 함께 앉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점차적으로 서연은 덜 투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는 재주가 있었고 오리건에서의 삶, 그녀의 관심사,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리버사이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서연은 어딘가에 소속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태준과 그의 친구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지수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녀의 외모에 대해 상스러운 발언을 하고 왜 그녀가 해골 소녀와 어울리는지 질문했다. 지수는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아하게 대처했고 날카로운 재치로 그들의 모욕을 막아내고 위협받지 않으려고 했다. 있잖아. 태주는 어느 날 오후 지수와 서연이 복돼서 지나갈 때 말했다. 나는 뼈다귀랑 어울릴 만큼 절박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내가 틀렸나 봐.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지도 몰라. 민주는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허수아비와 와. 지수는 턱을 치켜들며 끼어들었다. 자, 그 생각을 끝내봐. 감히 해봐. 그 도전은 살아있는 전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태준의 눈은 가늘어졌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맞서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조심해 지수야.
너 자신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을 거야. 아니면 어쩔 건데. 지수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어깨에 긴장이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확히 뭘 할 건데? 그녀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밀어붙일 거야? 방역하지 않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정말 용감하네. 모여든 무리는 역학관계의 변화를 감지했다. 이것은 그들이 목격하는 데 익숙해진 평범한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잠재적인 결과로 톡톡 튀는 무언가, 다른 무언가였다. 태주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체격적 우위는 분명했다.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사실 지수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나는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힘을 느끼기 위해 청중이 필요한 겁쟁이야. 당신의 작은 팬클럽이 없으면 당신은 고등학교에서 정점을 찍은 또 다른 불안한 아이일 뿐이야. 그 말은 적중했다. 태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잠시 동안 그는 학교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선을 넘는 일을 실제로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때 승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순간은 지나갔다. 두고 보자. 태준은 마침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 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침실을 서성이며 그 대결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지수의 용기는 고무적이었지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상황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지수로부터 온 문자로 윙윙거렸다. 오늘 일은 걱정하지 마. 그들은 모두 말뿐이야. 하지만 서연은 더 잘 알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에서 그 표정을 보았고 지수가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을 때 그의 턱이 꽉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걸려있는 옷을 밀어제쳐 그 뒤에 숨겨진 트로피와 증명서 컬렉션을 드러냈다. 주니어 올림픽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검은 띠 인증, 5년간의 헌신적인 훈련에 걸친 토너먼트 우승. 할머니의 유산은 그 성과 속에 수많은 시간의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규율과 힘 속에 살아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익숙한 따뜻함으로 방을 채웠다. 작은 꽃차, 걱정이 있는 것 같구나. 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해주렴. 서연은 매일의 모욕부터 지수의 우정, 커져가는 긴장감까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셨다. 그리고 너는 내 훈련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구나. 할머니는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절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서연은 대답했다. 가장 큰 승리는 전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 아가야. 하지만 나는 또한 절제가 공모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것도 가르쳤다. 침묵이 잔인함을 가능하게 할 때 말이다. 대나무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꼿꼿이 서는 법이다.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평화와 정의 사이의 미묘한 균형, 다른 뺨을 내밀기와 옳은 일을 옹호하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구했다. 그들이 전화를 끊을 때쯤 서연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몇 주 동안 쌓여온 조용한 결의가 마침내 목적을 위해 구체화되었다. 다음 날 아침은 학교 운동장에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함을 가져왔다. 학생들은 두꺼운 재킷을 벗었고 에너지는 어딘가 다르게 더 변덕스럽게 느껴졌다. 서연은 대화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시선이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다. 어제 대결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학교 전체가 다음 장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평소의 자리에서 지수를 발견했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그녀의 친구의 평소 쉬운 미소는 긴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을 암시하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괜찮아? 서연은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일련의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각 메시지는 이전 메시지보다 더 악랄했다.
익명의 계정들이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잔인한 댓글, 조작된 사진, 위협으로 폭격했다. 괴롭힘은 그녀의 집까지 따라왔고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고 그녀의 디지털 삶을 전장으로 바꾸었다. 그들이 정말 너를 공격하고 있어. 서연은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은 상처를 주고 고립시키고 파괴하도록 설계된 단어를 읽으면서 약간 떨렸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지수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그렇게 악랄할 줄은 예상 못했어. 아니면 그렇게 조직적일 줄은. 그들의 대화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도서관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박철수 선생님의 개입 위험 없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존재는 메시지였고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진정한 안식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태준은 서연의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고 그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곧 또는 붐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정확한 단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충분히 분명했다. 나머지 하루는 예상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교사들은 긴장을 알아차렸고 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 평소보다 강렬하게 속삭이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들은 학생들의 삶을 형성하는 저류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정점에 달한 것은 점심시간 동안이었다. 서연과 지수는 체육관 뒤편에서 주류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그들은 감자칩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우리가 뭘 가지고 있나 봐. 태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오후의 공기를 갈랐다. 역동적인 듀오가 늘 그렇듯 숨어있네. 그들은 연극적인 뽐내기로 다가왔고 그들의 움직임은 포식자 무리처럼 조율되었다. 그들 뒤에는 볼거리에 이끌린 더 큰 그룹의 학생들이 뒤따랐다. 누군가가 이미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주는 가짜 진심으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어제 너의 작은 연설에 대해 생각해봤어, 지수야. 정말 고무적인 내용이었지. 특히 우리가 겁쟁이라는 부분 말이야. 승현은 속임수적인 태도로 덧붙였다. 그게 우리를 정말 자극했어.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게 만들었지. 지수는 턱을 치켜들며 반항적으로 일어섰다.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아. 두려워해야 할지도 몰라. 태준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있잖아. 그런 종류의 무례함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우리 평판에 안 좋거든. 학생들의 원이 좁혀졌고 서연은 갇힌 느낌, 탈출구가 없다는 익숙한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지수가 그녀 옆에 있었고 몇 주 동안 쌓여온 보호 본능이 갑자기 더 강한 무언가로 타올랐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 서연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태준은 웃었고 유머가 없는 소리였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너의 작은 여자친구가 학교 절반 앞에서 나를 겁쟁이라고 불렀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녀가 옳았어. 서연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너는 겁쟁이야. 너희 모두. 뒤따른 침묵은 완전했고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과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깨뜨렸다. 태준의 얼굴은 위험한 보라색으로 가라앉기 전에 여러 가지 색조를 거쳤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네가 겁쟁이라고 말했어. 서연은 이번에는 더 크게 반복했다. 너는 반격하지 않을 사람들을 괴롭혀. 왜냐하면 너는 실제로 너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과 맞서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야. 너는 한심해. 그 말은 던져진 장갑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들 주위에서 군중은 더 가까이 몰려들었고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분명히 결정적인 대결이 될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태준의 침착함이 마침내 깨졌다. 네가 한심한 것을 보고 싶어. 내가 보여주지. 그는 달려들었고 그의 손은 서연의 스웨터를 향해 뻗었다. 천은 큰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찢어졌고 그녀의 가냘픈 어깨와 그 아래에 있는 수수한 탱크탑을 드러냈다.
군중은 숨을 헐떡였고 누군가가 웃었지만 서연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 내부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고 댐이 무너지거나 새 장문이 열리는 것처럼 바뀌었다. 몇 달간의 모욕, 매일의 존엄성 침식, 지수의 눈물,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명료함의 단일한 순간으로 구체화되었다. 태주는 여전히 찢어진 천을 트로피처럼 들고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서연의 주먹이 그의 코에 연결되었다. 그 소리는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날카롭고 축축했고 피가 즉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뒤로 젖혀졌고 충격이 그의 눈에 있는 잔인한 즐거움을 대체했다. 세상에 누군가가 숨을 쉬었고 군중은 혼돈으로 폭발했다. 하지만 서연은 끝나지 않았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녀에게 빈틈을 보고 상대방이 취약할 때를 인식하도록 가르쳤다. 태준이 균형을 되찾으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다리를 쓸어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 움직임은 유동적이고 경제적이고 정밀함에서 아름다웠다. 민주는 아마도 친구를 도우려고 달려왔지만 서연은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자세는 이제 달랐다. 균형 잡히고 중심이 잡히고 조용한 자신감을 발산하여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하지마.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승연은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면서 그의 허세가 사라지면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이것은 그들이 괴롭히던 겁먹고 침묵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누군가였고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말하는 누군가였다. 태주는 몸을 돌려 피가 코에서 쏟아져 내리고 고통과 불신이 뒤섞인 채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네가 내 코를 부러뜨렸어. 훨씬 더 많이 부러뜨릴 수도 있었어.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 그걸 기억해.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네가 한심한 게 뭔지 알고 싶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잊은 거야. 그녀는 일어섰고 무릎에서 흙을 털어내고 멍한 얼굴의 원을 둘러보았다. 누구 또 뭐 해볼 사람 있어? 침묵은 태준의 힘겨운 호흡과 교사들이 소동에 마침내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만이 깨뜨렸다. 하지만 서연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군중을 마주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두려워하는데 지쳤어. 그녀는 말했다. 나머지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는데 지쳤어. 이것은 이제 끝이야. 지수는 존경과 사랑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로 얼굴이 빛나며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몇 주 전에 이랬어야 했어. 서연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자신을 위해, 너를 위해, 그들이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어섰어야 했어.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교사들이 도착하여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진술이 받아들여지고 결과가 논의되면서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전체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넘볼 수 없는 엘리트가 건드려졌고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겁먹은 소녀는 전사임을 드러냈고 전사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변화는 미묘했지만 심오했다. 태주는 코에 부목을 대고 상당히 줄어든 수행원과 함께 학교로 돌아왔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패배에 신속하고 결정적인 성격을 목격했기 때문에 한때 그들의 그룹을 정의했던 일상적인 잔인함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수와 서연의 우정은 그 이상의 무언가로 깊어졌고 그들의 공유된 경험은 고등학교 관계의 일반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찾은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연 자신에게 있었다. 한때 사라지려고 했던 소녀는 이제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걸었고
그녀의 머리는 높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보호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심지어 그것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도 말이다. 그날의 이야기는 산불처럼 학교에 퍼져나갔고 각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성장하고 변화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것. 때로는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가장 강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옳은 일을 옹호할 때 당신은 당신이 처음부터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